자, 5번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의 관계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장부 기록의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현금 100원을 갖고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산 100원을 갖고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은행에서 빚진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본 100원을 갖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0원을 벌었고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비용 30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은 얼마인가요? 20원이죠. 그러면 12월 31일 연말에 내가 처음에 100원 갖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잘해서 20원의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재산은 줄어 있을까요? 더 커져 있을까요? 더 커져 있겠죠. 얼마만큼? 이 이익만큼 내 재산은 더 커져 있을 거고 이 늘어난 재산의 증가분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본도 커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내가 1월 1일 날 연초에 갖고 있던 자본은 100원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재무 상태를 따져봤더니 연말에 자본이 120원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죠? 20원이 차이가 나죠. 이 기말에 연말의 시점의 자본하고 연초에 이 자본의 차이 20원만큼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한 성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20원만큼 늘어난 것만큼 내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다라고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 성과를 통해서 이 재산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재무 상태표와 수익과 비용,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런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예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이런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원리의 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해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재무상태표와 수익, 비용을 나타낸 손익계산서를 최소한 1년 단위로는 우리가 이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기간을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기간. 그래서 이러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기간이에요. 이거를 보고 기간이다라고도 하고요. 회계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회계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1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단위로는 이러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간을 공부할 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올해 당해 연도를 단기라고 불러요. 올해 당해 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자, 올해 이전 연도를 전기라고 불러요. 전기. 올해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 회계 기간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일,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용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회계 기간은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난 4월 1일부터 회계 기간을 시작할 거야. 그럼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난 회계 기간을 할 거야. 그러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이 한 회계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극히 드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회계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기초 그러면 1월 1일, 기말 그러면 12월 31일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관계를 받고 또 재무제표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회계 기간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